단순 손해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대비했을 때 정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구하다 공인중개사 이희구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매각 사례가 있어서 한번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매각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매각 사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각되었다는 실거래 소식을 듣고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실제 잔금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거래 내용이나 조건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11월 31일 거래된 사례입니다. 위치는 망원역 도보 7분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망원시장 인근에 위치한 올근생 빌딩이었습니다. 매매 금액 약 49억, 토지 평당가로 6,900만원 수준으로 거래되었는데요. 이 건물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71평, 용도 같은 경우에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 건물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192.35평,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건축되어 있고 2021년 11월 준공된 신축급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건폐율은 59.9%, 용적률은 195.75%로 건폐율, 용적률 모두 꽉 채워서 진 건물이고 승강기도 한 대 보유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마포구에 50억 언더로 연면적 200평에 가까운 192평 정도 규모로 건축이 된 건물이니까 가격 대비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8m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도로 상황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폭이 좁지 않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필승! 이 건물의 매각 사례가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건물의 매입 원가 때문입니다. 2022년 5월 64억에 매입해서 49억에 매각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단순 손해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대비했을 때 15억 정도 손해를 봤을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같은 거를 계산을 해보면 64억 기준으로 했을 때 취등록세 4.6% 계산을 해보면 약 2억 9,440만원, 그리고 등기비용 같은 경우에 0.2%, 법무사 세수료나 채권비용 같은 거를 계산을 했을 때 약 1,280만원, 중개보수 0.9%라고 하면 약 5,760만원, 그러니까 투입비용으로 67억 6,480만원, 67억 6,50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67억 6,500만원 빼기 49억 하게 되면 충격적이게도 18억 6,5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 이자 비용, 각종 세금 같은 경우에 포함이 되면 실제 손해는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80억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보유할 때 나오게 되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을 것으로 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 5월에 매입을 했었으니까 한 2번 정도의 재산세를 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7억 6,500만 원, 재산세 한 2천만 원 정도 더 더하면 67억 8,500만 원 정도 되겠죠? 여기서 매각 금액 49억 정도를 빼게 되면 18억 8,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필승! 이렇게 큰 손해를 보고 매각하게 된 까닭은 역시나 다른 것보다 바로 공실 리스크가 가장 컸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을 처음 매입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지하층부터 5층까지 스타트업 업체가 통임대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한 2억 정도에 월 임대료 한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을 때는 64억 매매가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 수익이 약 3.3% 정도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빌딩 시장, 우리 호황기를 겪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금리가 훨씬 더 낮았기 때문에 3.3% 나오는 신축 건물이었다 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 포인트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차인이 퇴거를 한 이후부터는 고스란히 금리가 건물주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우리 금리도 급격하게 치솟았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공실로 되어 있었고 조금씩 금액이 내고가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49억이라는 금액으로 거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통임대가 기존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이 연면적 규모가 약 200평 정도 되는데 200평 정도 통사하고 있을 업체들은 사실 흔치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상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은, 면적을 좀 작게 요하는 그런 업종들이 좀 인기가 더 많을 것 같고, 또 덩어리, 우리 건물을 매매할 때 규모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60억대, 50억대 덩어리가 이 상권에서는 그래도 조금 볼륨이 좀 크지 않았었나, 그래서 계속해서 내고가 요구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승! 건물을 매입을 할 때 중요한 건 이 임대에 대한 고민을 확실히 하고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존에 있던 임대료가 다시 임대를 맞출 때에도 적정한 임대료인지,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실제로 입주가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있을 임차인인지
우량한 임차인인지 이런 것들도 좀 미리 사전에 확인이 되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권에 맞는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망원동이라든지 홍대 뭐 이런 상권에 두세 개, 세네 개 나눠서 이렇게 임차되어 있었다고 하면 임대료를 조금 인하하더라도 후 임차인,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단순 그냥 IT 업체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스타트업 회사가 들어와 있을 때 다시 같은 업종으로 임차를 맞출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퀘스천 마크는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무실 업종 큰 인테리어를 할 게 없잖아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근생이나 카페, 어떤 가게 이런 걸 차리더라도 대부분도 임차인들 들어올 때 인테리어를 합니다. 인테리어. 기본적으로 뭐 1억, 2억씩 투자해서 그 건물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임차인들이 있으면 관리하기 좀 어렵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금리 부담이 좀 심하거나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많이 해오고 투입한 돈이 많은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사가 안 되더라도 투입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쉽게 퇴거할 수 있는 임차인인 사옥이나 사무실 수요보다는 근생, 정말 상업용 부동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근생 업종이 구분으로 임차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좀 거래가 되는 그런 동향을 보이고 있다. 필승! 신축 건물을 평당 6천만 원대에 마포에 매입을 할 수 있었다 하면 매수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물이었습니다. 최근에 좀 충격적인 거래 사례여서 한번 가져와 봤고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